장이 있어요. 대통령 소속. 네. 전 농림부 장관이시요. 그분 내 같이 가시죠. 그래서 우리 3명만 시승을 했어요. 네. 느낌이나 기분이 느낌이 너무 감개무량하고 그 열차 자체가 속도가 지하철의 3배. 그런데도 아주 소음도 적고 아주 편안한 느낌이어서 저는 대만족이었습니다. 원래 생각하셨던 그 구상하셨을 때 처음 이거 그림을 그리실 때랑 그런 상상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비슷했던 그때는 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때는 지하로 너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이게 좀 불안하지 않느냐. 또 그 다음에 공기가 빠져나가려면 지상으로까지 올라가려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공기 마찰음이라든지 이 고속도로를 가면 마찰 소음이나 이런 게 클 줄 알았는데 조용하고 빠르고 아주 쾌적한 그런 GTX였습니다. 그래서 상상하셨던 것보다 훨씬 만족스럽게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뭐 빠른 데다가 선이 직선이기 때문에 이 보통 지하철만큼 이렇게 곡선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아요. 3배의 속도인데도 불구하고 안정감, 편안한 점이 그동안 이 저속으로 가는 지하철보다 더 편안했어요. 그럼 이제 타보셨다고 하니까 처음에 한번 그 구상하셨던 시절로 한번 돌아가서 네. 보겠습니다. 그럽시다. 그 처음 구상을 하셨을 때 그 계기가 됐던 이런 정책을 처음에 딱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계기가 됐던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계기는 어떤 거였을까요? 제가 부천에서 국회의원을 3번 하고 그때 이제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경기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2005년부터 제가 도지사 출마 준비를 했고 2006년 당시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경기도민은 전부 교통 문제가 최대의 민원이었어요. 막힌다. 서울 가는 거 빨리 못 가냐. 전부 서울 가는 길이 다 막힌다고 했는데 특히 경부 고속도로는 경부 주차장이라 그랬죠. 그 정도로 많이 막혔어요. 그런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딴 데 노선보다도 경부 고속도로를 대체할 수 있는 고속화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의 박창호 교수가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박창호 교수님. 박창호 교수님이 모든 대한민국 철도, 항공, 그러니까 공항 이런 거 전부 최고 전문가시요. 그래서 그 박창호 교수를 찾아가서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교통 이걸 지금 모르는데 그 선생님 아시는 분 중에 최고 전문가를 아는 사람 소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딱 듣더니만은 이한준 박사가 있다. 그 당시에는 이한준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이었어요. 그분이 최저금이다. 남 소개해 주십시오 해서 이제 그분을 만나보니까 그분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사표 내고 저를 이제 정책 특보로 와서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지사 선거 때도 뭐 제가 내세운 공약이 경기도 전체의 출근 시간을 30분. 그래서 그걸 뻥 공약, 뻥 뚫린 경기도. 뻥 뚫린. 예, 뻥 공약인데 뻥 뚫린 경기도 이게 제 구호였어요. 뻥. 그래서 뻥 뚫어내겠다 그랬는데 그 방법이 이제 뭐겠느냐. 도지사 된 다음에 제가 우선 경부고속도로부터 주차장을 뻥 뚫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2층 고속도로 일본식으로. 그 2층을 놓으면은
두 개 층으로 다니니까 안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아니 2층을 놓으려면 공사를 해야 되지 않냐. 그쵸. 그 중간에 중앙선에다가 이 기둥을 박아야죠. 콘크리트 기둥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위에 상판을 얹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사하는데 가운데 중앙차선 한 차선 정도는 공사 차량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걸 못 다니죠. 한 차선 좁아지니까 그럼 더 막히지 않냐. 그래 더 막힌대요. 그럼 이게 몇 년 만에 끝나냐 그러니까 그것도 막 4, 5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거 뭐 공사하다가 뭐 집에 가야 될 판인데 욕만 실컷 먹을 거 아니야. 가뜩이나 막히는 그 경부고속도로 내가 더 막히게 만들어 놓으면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되더라고. 우선에 욕을 4년 내내 얻어먹고 이거 욕을 어떻게 감당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고민을 해가 가져오나니 그러면 제2 경부고속도로를 저 옆에다가 이제 동쪽으로요. 동쪽이 좀 값이 싸잖아요. 이제 수원 신갈 이쪽보다는 동쪽으로 가서 이제 제2 경부고속도로를 하나 하면은 분산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도 해보니까 그거는 10년도 더 걸려요. 왜냐하면은 땅을 사야죠. 보상. 그죠. 또 공사. 보상하려면 또 소송 걸리잖아요. 땅값 더 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 오래 걸리고 그래서 뭐 효과가 없겠어요. 그거 말고 딴 거 없냐. 좀 생각해보자. 이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해보자. 이래가지고 이한준 박사가 그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몇 달 만에 가져온 것이 2006년 내내 고민해서 2007년 초에 가져온 것이 바로 GTX예요. 그때는 GTX가 아니고 대심도 광역 급행철도, 대심도 철도라고 해요. 그 이제 약칭 우리가 대심도 고속철도 이렇게 하는데 대심도라는 게 뭐냐? 난 처음에 용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하 한 50m 좀 내려가 버리면 어떤 토지 보상비 필요 없고 그죠. 그럼 소송 걸려도 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데 몇 군데 보상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그 뭐 경비도 안 들어가고 그다음 뚫는 거는 TBM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더빈 보어링은 이제 뚫는 거 더빈 보어링 머신 기계가 있어요. 빙빙 돌면서 땅을 뚫어내는 건데 보통은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가지고 빵 터뜨리고 그 다음에 긁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계속 그냥 물고 들어가면서 마치 이 송곳이 들어가듯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넓은 판이. 이게 스위스제의 TBM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는 스위스에서 제일 잘 만들지만 이 시공은 우리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하도 터널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다녀보면 전부 다 산을 뚫고 터널을 뚫는 거는 우리가 제일 시공 실적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잘 뚫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또 화강암이 굉장히 강한 돌인데 이 돌까지도 잘 뚫어내는 그런 시공 실적이 있어가 우리가 세계 1위의 시공 실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거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연구를 좀 했더니만은 나중에 대한민국 10대 건설회사, 현대건설, 뭐 삼성건설, 뭐 대우건설 전부 10대 건설회사가 다 달라붙었어요. 우리가 이거 하겠다. 그래서 ABC 노선을 내는데 제가 ABC 3개 노선 동시 착공. 그래서 동시개통. 그죠. 이게 값도 사고 속도도 빠르고 시너지 상승 효과가 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ABC 노선 A는 당시에 고향 킨텍스에서부터 이 동탄까지. 그 다음에 B 노선은 저 송도 신도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량리까지. 그 다음에 C 노선은 의정부에서 시작해서 금정역, 군포 금정역까지 이렇게 ABC 노선 3개 노선을 가져왔는데 이 3개 노선 동시 착공을
이제 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GTX 학술 토론회도 하고 대심도 급행철도 학술 토론회도 이거 자료 드렸습니다. 보면은 2007년 11월에 했어요. 학술 토론회도 하고 그 다음에 GTX 대심도 급행철도를 국토부에 2009년도 업무보고로 반영을 했어요. 2008년 말에 우리가 업무보고에 아주 국토부 업무보고에도 이걸 넣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2월에 취임했는데요. 제가 2008년 1월에 이걸 가지고 대심도 급행철도 GTX 노선도를 딱 가지고 공사 계획, 소요 예산, 그 다음에 이용 객 숫자, 요금, 뭐 경제적 타당성 이런 걸 딱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거리로 찾아갔어요. 바로 광화문에 바로 경복궁 옆에 있어요. 거리 찾아가서 가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 보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제 제가 차트를 가져와서 착 해서 펴고 보여드리니까 그분은 토목 전문가거든요. 건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딱 보더니만 그거 좋은 거다. 근데 이거는 뭐 자네가 대통령 되면 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거 좋은 건데 그만 하시죠. 난 그때는 이제 이분 뭐 취임 전이고 있는데 형님 이거 하시지 이거 왜 지금 바로 이거 대통령 그 인수입 업무 계획에다가 이걸 포함시켜 달라고 그럼 빨리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자네가 된 다음에 해라 이러더라고. 그러고는 안 돌아봐요. 그 나중에 그 내가 보니까 이분은 그때 4대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벌리면은 가뜩이나 삽질이다 뭐 욕먹는데 이거까지 막 하면 강을 파헤친 데다가 이것도 수도권 전부 땅굴 파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삽질 대통령 욕을 너무 먹을 거고 또 분산되고 이러니까 못하겠다. 그 자네가 된 다음에 해라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안 받아주니까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희망을 해가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계속 그걸 GTX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경인일보도 그거 많이 도와줬어요. 각 우리 경기도 언론들은 다 이게 절대 필요하다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홍보도 하고 GTX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기자들하고 막 프랑스 파리의 RER이라든지 영국의 그 해저 터널 도버 해협을 저는 영불 해저 터널이 있어요. 거기에 철도부터 그 다음에 모스크바 지하에 한 100m 내려가는 모스크바 지하철 그 다음에 뉴욕의 지하철부터 막 전 세계 거를 전부 다 우리가 기자들하고 학자들하고 팀을 만들어가 전부 다 답사를 했어요. 다 가능하다. 지하 100m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여기는 철도는 3가지 기술이 필요해요. 첫째 하나는 차량 기술, 두 번째는 선로, 뚫는 터널을 해요. 뚫는 선로 기술. 그 다음에 신호 기술이 있어요. 이게 충돌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신호 기술 이런 게 필요한데 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로템부터 차량도 잘 만들고 이 선로 터널 뚫는 것도 아까 DBM 공부를 해가 잘 뚫고 신호도 뭐 우리 전기통신 뭐 전자 이거 아주 발달돼 있어. 제어 장치도 좋고 이거 우리가 다 지금 세계 최첨단의 GTX 만들 수 있다. 그거는 기술적으로 모든 10대 건설 회사가 다 좋다 그러고 지금 또 로템에서 저
만들었습니다만 로템 차량 회사에서도 이거는 가능하다. 철도기술연구소에서도 이거는 최고 수준을 할 수 있다. 전부 다 좋다 그랬어요.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해보면은 대통령은 이제 4대강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관심이 좀 적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시장은 이게 서울 시민들은 교통에 그리 불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밑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오면 민원이 발생하거나 뭐 남대문이 무너진다든지 뭐 흔들리고 이러면 자기가 다 덮어서잖아요. 이건 서울을 통과하지 않는 거는 ABC 노선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서울 통과해요. 그래도 서울 한 중심을 통과해야지 그렇죠. BC가 많이 나오거든요. 변두리 통과도 아니고 딱 그 서울역이나 뭐 이 강남의 삼성역 뭐 이런 데만 통과해요. 전부 다 종로를 해가지고 정량리역까지 인천에서 오는 거는. 그러니까 가장 번화한데 밑에 두더지 땅굴을 파니까 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그래 서울시장도. 근데 인천시장은 그때 송영길이 했는데 인천시장은 송도가 분양이 안 됐어요. 2008년 이때 리먼 브라더스 불경기가 아주 심하고 우리 경기도도 그렇지만 인천이 특히 그 송도에 미분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데 이 송도에서부터 이것만 뚫어버리면 서울역까지 20분밖에 안 걸리거든. 그럼 뭐 이 광고만 해도 그 분양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인천시장은 그거 괜찮다 그러고. 자,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그 나중에 안에 대통령 되면 해라 그러지. 도장 안 찍어주지. 그 다음에 서울시장도 안 해주지.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뭐 잘 모르고 특히 민주당은 뭐 무조건 내야 하는 거 반대요. 도의원들도 그때 뭐 민주당도 많은데 다 반대지. 그거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우리는 계속 그 작업을 하면서 이제 주변에 홍보도 하고 철도 전문가들 통해가지고 이제 글도 쓰고 이래가지고 하고 경기도에는 철도국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때 철도국장을 서상교라고 철도청 있는 분을 내가 스카우트해가 철도국장을 시켰어요. 이제 그걸 그렇게 하려면 개방직 해가지고 서상교 국장을 그 사람은 이제 평생 철도만 있던 사람을 모셔다가 철도국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걸 하게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조금 예산을 국토부 예산 정종환이라는 당시 국토부 장관이 있어요. 정종환 장관은 철도 전문가예요. 장관 되기 전에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도 하고 철도 전문가예요. 국토부에서 원래 철도를 오래 했다고. 그래가지고 정종환 장관은 굉장히 이거 좋은 아이디어도 좋다고. 전문가는 알아보니까. 그렇지.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다. 그분이 도와줘가지고 나중에 여기 보시면은 2009년도에 국가기관교통망 계획에 GTX가 확정 고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재부에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그게 이제 KDI 공공투자 적격성 심사하는 기구가 있어요. PMAC이라고. PIMAC, PMAC이라는 게 있어요. KDI PMAC에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간 지 보통 예비 타당성 조사, 이거는 뭐 너무 뻔한 거니까. 이거 뭐 한 6개월 하면 충분히 나오는데, 1년이 지나도 결과가 안 나오지, 2년 지나 겨우 나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나온 게 A는 뭐 확실히 1.3 정도에 뭐 바로 된다는 거고, B는 좀 0.8인가 얼마, 그것도 하기 나름인데, 뭐 C는 저 의정부에서 검증하는 건 또 더 모자란다고 이래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시작공이 안 되고 A부터 하자 이래 된 거죠. 우리는 뭐 우선에 하나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세계 동시작공이 우리 목표지만은 뭐 그렇게 나온 거 지금 뒤집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A부터 하자 이래서 동탄에 신도시가 그때 한창 하면서 동탄 신도시가
분당이 한 2배 됩니다. 저게 두 개 합치면. 그러니까 동탄 신도시 입주민들한테 광역교통 개선 부담금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받아요. 집값에다가 그거 포함해가지고. 그 아파트 분양가에 그게 포함이 돼 있어. 그거를 이제 LH가 받아가지고 그 돈을 이제 그 광역교통 개선 부담금으로 철도청에다가 우리가 돈을 준 겁니다. 그런데 분당 같은 데는 분당 강남 고속도로 뚫었잖아요. 그걸 갖고. 철도 갖고. 거기는 동탄은 아예 GTX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 그때 SRT 계획도 있었는데 SRT와 GTX 노선을 공유하는 걸로 이렇게 했어. 그래서 지금도 갔다 보면 공유가 되고 있는데 이 공유의 문제점은 뭐냐? 공유를 하게 되면은 차가 자주 못 다니지. 왜냐하면 SRT도 지나가야 되고 이것도 이 간격을 둬야 되니까. 지금 보면 17분 간격으로 돼 있어요. 이래 갖고 안 되거든. 한 5분 간격으로 당겨야 되는데 그럼 막 자주 다녀야 더 많이 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점이 이제 공유 노선의 문제고 일부는 수서역에 들어와서는 공유가 아니고 이제 여기 따로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이 수서에서부터 동탄까지 완전히 별도 노선을 하나 다시 개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SRT도 더 많이 다니고 이 GTX도 더 많이 다니고 그렇게 되도록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일 뭐 이거 개통하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저를 특별히 언급을 해주셨다고. 네. 2007년에 벌써 이거를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벌써 2007년부터 17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허송세월되다가 이제 공사를 겨우 좀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있을 때는 이제 동탄에다가 우선에 지금 동탄역에 수직 환승센터, 동탄역에 가면 그 환승센터가 수직으로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돈을 많이 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는 이제 이 GTX 다니고, 그 위에 SRT 다니고, 그 위로 또 뭐 버스 환승할 수 있고, 그 위에 또 택시 환승한다든지, 제일 위에 이제 자가용 한다든지, 이 몇 개 층을 가지고 이제 수직으로 완성을 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뭐 5층 내려가면 GTX, 지하 뭐 3층은 예를 들면 SRT라든지 이렇게 전부 다 나누어서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동탄이 제일 크게 우선 지금 했는데, 그 착공식을 그때 제 재임 중에 했어요. 그 GTX 완성 센터 착공식을 그때 이미 테이프 커팅하고 우리가 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곡, 저 고향에 대곡이 있어요. 대곡에도 환승센터를 이제 하나 만들기로 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환승센터가 이게 많이 들어가는데, 삼성역이 제일 큰 그런 환승이 될 거예요. 삼성역에 하는데, 삼성역에는 그 한전하고 코엑스하고 이 사이에 그냥 그 엄청나게 복합 환승센터 겸 쇼핑몰이나 이런 게 전부 합쳐진 그걸 하는데, 그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그건 이제 서울시장이 전에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그거 잘 안 해줬다고. 이제 그쪽엔 전부 삽질이다 이러면 잘 안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안 하다가 요즘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은 이제 삼성역이 개통되고, 그 다음에 서울역, 그러니까 지금 파주 운정에서부터 서울역까지는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돼서 올 연내로 개통이 될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삼성역까지는 삼성역에 안 서고 통과해가지고 수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금방 원래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벌써 개통돼요. 이렇게 완전 연결될 거예요. 삼성역 완공은 좀 더 걸리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경과입니다. 이거
네, 그때 추진했을 때 살짝 이제 말씀하신 중간에 어려웠던 점들이 있었는데 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좀 도움을 받는 게 좀 어려웠고 어렵죠.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이 왜냐면 어쨌든 설득해야 되는 것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안 해봤던 일이니까 그렇죠. 다들 처음 하는 일이라 괜한 이제 어떤 우려나 이런 것도 많았고 그런 거와 함께 혹시 그 어쨌든 이 정책을 내고 했을 때 그런 뭐 시민 우리 도민들 경기도민들 반응은 어땠는지 경기도민 잘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일 이제 아는 사람들이 동탄에서 벌써 자기들 광역교통 개선 부담금을 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 쓰는지는 모르고 그냥 내요. 집값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 동탄은 앞으로 삼성역까지 뭐 20분 내로 도착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글쎄 뭐 정치인들 뻥치나 이런 생각하죠. 실제로 이거 잘 깊이는 몰라요. 근데 부동산 같은 데서는 이거는 앞으로 동탄에서 삼성 20분 내 도착. 부동산은 막 광고를 하죠. 그러나 이제 주민들은 뭐 20분 만에 그거 어떻게 가? 그 말이 돼? 아무튼 겉으로 보면 또 공사하는 게 안 보이잖아요. 지하로 가서 하니까. 그거 될까? 그런 시기인데 이제 교통 그러니까 이제 아마 실감할 거예요. 그죠? 집값 하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갈 거예요. 네네. 저게 이제 동탄에서 타고 앉아가지고 저 서울역까지도 그러면은 25분만 하면 서울역에 도착해버려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역에서 또 파주 운전까지도 20분만 도착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혁명이지 뭐요. 그렇죠. 바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어디서든 간에 GTX는 서울 진입에 30분이 안 걸려요. 인천에서도 다 20분 내로. 20분, 25, 제일 많이 걸리면 25분. 전부 다 서울 함중앙으로 도착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획기적인 건데, 우리 경기도민들은 이제 사실 아직까지는 이게 실감하는 사람은 오직 동탄에서 수서 오는 들 정도. 이것도 하루에 내가 보니까 10,000명도 아직 못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한 10,000명밖에 안 타는데, 우리 도민 1,400만 중에 이 영향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연결되면은 10,000명 정도가 아니라 최하 100만 명 이상은 탄다고 저는 봅니다. 이 GTX 이용자가 100만이 뭐야, 그 이상 타고 다니는 꿈의 철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GTX가 굉장히 사실은 재임 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빨리 하면 할 수도 있지만 하실 때부터 저는 직감하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게 내가 재임하고 있을 때는 빛을 보기는 어렵지만 나는 빛을 볼 수 있다고 봐요. 아, 빛을 보지. 나한테 맡기면 나는 보지.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이 그래도 예를 들어서 재임 그럼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 때 빛나는 거 아닌데 그래도 재임 중에 계속 끝까지 이거를 추진하셔서 어쨌든 그때 이 토대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게 GTX가 어쨌든 개통이 되는 그때 착공했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예, 그런게까지 뚝심 있게 갈 수. 근데 어쨌든 개통이 딱 돼야지 이제 이거는 김문수 업적 이러는데 그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추진을 내가 그래도 해야 되겠다 이거는 끝까지 뚝심 있게 가야 되겠다 하고 좀 생각하셨던 그런 그때 마음. 경기도 다녀보면은 뭐 경인일보 저보다 더 잘 알지만은 그렇죠, 알죠. 너무너무 막히잖아요. 내가 그래서 나는 뭐 이명국 대통령한테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내가 주장하는 거는 경기도에는 특히 북부 지역,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경기도 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지나가는 고속도로는 있지만 경기도 안에만 있는 고속도로 없어요. 그 중에 지금 외곽순환도로도 이제 경기도를 지나가고 있지만은 사실 경기도만 위한 게 아니고 서울을 위한 고속도로라 봐야죠. 근데 그때 이제 구리 포천 고속도로 이것도 민자잖아요. 이것도 사실 다른 데는 저 시골에 가보면은 사람이 하나도 살지 않는 곳에는 다 고속도로 많이 뚫어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의정부에서
포천 간다. 길이 엄청 막혀요, 그냥. 한번 갔다가 주말 같은 데는 내려올 때는 포천이나 연천 갔다가 내려올 때는 그냥 막혀가지고 시간 약속을 못 지켜서 내가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성의가 없냐고 이런 욕을 먹는데 차가 막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럼 헬기 타면 또 헬기 탄다고 욕합니다. 왜 헬기를 타냐 이럽니다. 그러니까 차는 막히지 뭐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바로 이 GTX 같은 철도밖에 없어요. 철도는 교통이 안만 막혀도 정시성 이거 가능하잖아요. 도로는 그거 보장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또 워낙 그때 유명하셨잖아요. 택시 운전도 제가 하고 하시고 하니까 이런 경기도민들이 교통으로 특히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사실 경기도민들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풍자하거나 이랬을 때 경기도민 애환이라고 했을 때 교통이 워낙 막 교통에 대한 그 애환이 되게 많아요. 제일 문제죠. 김포 골라인, 김골라.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 뭐 이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때도 왜 그럼 그렇게 하냐. 김포가 돈이 없잖아요. 인구 그때는 뭐 20만 5만 지금은 좀 많이 늘었지만 인구 뭐 한 30만도 안 되는 도시에 그 경전철 놔라. 지금 놓은 것도 저건 무리한 겁니다. 김포로서는. 우리 도에서 좀 도와주고 뭐 국고 조금 나오고 이런 건데 도저히 형편이 안 되니까 작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거기다가 한강 신도시 그거는 국토부에서 산 거거든요. 한강 신도시만 해놓고 그럼 또 교통 대책이 뭐냐 이요. 한강 신도시에 그럼 예를 들면 10만 명이 들어왔다. 교통 대책이 같이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늦어요. 아파트 짓는 것보다 도로 철도가 시간이 훨씬 더 걸려요. 아파트 짓는 거에 거의 2배가 더 걸려요. 철도는 한 3배 내지 4배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늦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막 머리 아픈 거지. 욕도 많이 먹고. 특히 경기도 북부에는 아시다시피 대전차 방호벽이라고 있어요. 그냥 위에 탱크 내려오면 폭파시가 길을 막는다는 건데. 근데 내가 아니 지금은 탱크 같은 거는 얼마든지 지금 뭐 헬기로 아파치 헬기가 있어요. 아파치 헬기로 그냥 한꺼번에 그냥 몇십 대씩 정조준해가 한꺼번에 격파를 막 한 250대 이상씩 부숴버려요. 그 아파치 헬기가 떠가지고 때리면. 근데 뭐 그거 뭐 언제 그거 내려오는 거 콘크리트 그 방호벽을 가지고 탱크 막는 게 그 말이 되냐. 그래도 군에서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의정부에서 그 넘어가는데 포천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기는 보면은 이렇게 방호벽이 있으면 도로를 넓힐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요놈이 딱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용을 전부 부담해가지고 이거 철거하는 대신에 요 지점에 도로 밑에다가 지하에 폭발 시설을 합니다. 해가지고 적 탱크가 내려오면 빵 터지면은 여기 구덩이가 생겨가지고 탱크 그거 빠지도록 그렇게 하는 그 방호벽을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밑에 지하에다가 하면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거 다 우리 도비로 부담해가지고 도로 넓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병목을 우리가 해결해서 겨우 다니죠. 그러니까 경기 북부 지역은 뭐 파주고 뭐고 방호벽이 뭐 워낙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 없앨 때마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군사시설 보호구역, 뭐 규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만 교통이 개선돼요. 그 고속도로를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거 다 군 당국에다가 가서 도장을 받아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군에서 도장도 안 찍어주잖아요. 자기들은 그냥 사단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사단장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사단장 보통 1년 아니면 1년 반 만에 다 이동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 와서 뭐 업무 모르겠다 그러고 한 몇 달이다
이제 갈 때쯤 되면 이제 다음 사단장 오면 해라. 뺑뺑이 계속 돌리는 거 뭐 10년 가도 안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골탕을 먹고 있는 거죠. 우리 경기도민들이 힘이 많이 드시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거를 하나씩 풀어내는데 이 GTX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광역으로 메가시티, 그야말로 서울, 경기, 인천이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교통권, 하나의 일터와 직주 일체의 메가시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제시했던 꿈이죠. 그게 또 이제 약간 그때 당시에도 이제 요런 지점에서 이제 경기도의 비판은 아니지만 이제 지방 같은 데서는 이렇게 되면 너무 가뜩이나 서울 집중, 수도권 집중인데 이게 수도권 어쨌든 광역철도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 이 전체 더 광범위하게 더 함께 여기가 살기가 너무 좋아지면 이제 좀 불균형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지방에서는 내가 대구 나가서 국회의원 선거 나갔다 떨어졌잖아요. 대구에 가니까 네가 대구에 해놓은 게 뭐 있냐? 뭐 뺏어간 것밖에 더 있냐? 네 경기도만 발전시키고 그 때문에 우리 못 사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LG, LCD 파주 그것도 꿈이 있고 뺏어갔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 그런 정서 있으시더라고요. 너는 경기도에 규제를 풀면은 이 규제를 많이 해야 공장이 지방에 내려오는데 너는 풀자 그랬지 않냐? 풀면은 다 안 내려오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떨어져라. 그래서 내가 아주 뭐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너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이거지. 그거 뭐 암만 설명해도 안 돼요. 정치적으로 좀 불이익을 받으시고 GTX를 만드시고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뭐 그거는 못 받아들이는 거지 지방에. 그래서 나는 지금 부울경, 부산에서 울산, 울산에서 김해, 창원 여기도 철도를 고속철도를 하면 되거든요. 그쵸. 거기 또 하나의 큰 거기도 하면 돼. 그런데 그거는 아이고 그거 언제 되겠냐 그런 건 또 그쪽에서 제시한 사람도 별로 없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와서 이제 전부 공약으로 제시했죠. 그 다음에 자 경북도 대구에서 구미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대구에서 포항, 경주 그거 다 그렇게 또 고속철도를 하면 돼요. 그 금방 이런 거 똑같은 식으로 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충청도에도 세종, 대전, 그 다음에 청주, 천안, 뭐 아산, 그거 다 한 동네 아니에요. 그거 쫙 연결해서 그냥 금방 다니면 뭐. 그거 다 출퇴근, 한 도시처럼, 서울 수도권처럼 한 도시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게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또 공약을 내놨어요. 그렇게 이제. 일종의 좀 지방 같은데 지방 소멸을 좀 막는. 그렇죠. 근데 지방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적으면 안 되지만, 부울경, 대구, 경부, 그 다음에 이 충청 남북도 연결하는 거, 이건 되는데, 이제 전라도에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할 수 있는 게 광주에서 목포에서 순천 여수,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인구가 이제 적어가지고, BC가 나오겠냐. 그럼 그건 이제 상당히 재정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새만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결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인구나든지 교통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의 이 GTX는 세계적으로 여기가 밀집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도 있고 이러니까 적자가 안 나고 흑자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이제 개통된 것도 타보셨겠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GTX는 워낙 관심 사항이니까 저희끼리도 이제 웃으면서 기사에 GTX만 들어가면 조회수가 높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GTX는 모든 저희 관심사인데 GTX 직접 타보시고 또 지금 막 뉴스 쏟아지는 것들 중에서 아 이게 아쉬웠던 뭔가 좀 지점들이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동시 개통을 했다면 지금 그런 다 됐지 벌써. 네,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지금 시너지가 좀 안 난다 이런 게 사실 진짜 기사로도 쏟아지고 있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기되는 것 중에는 GTX를 또 타러 오는 이 경기도가 워낙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이 좀 잘 안 돼 있는 구석들이 있다 보니까 동탄도 이걸 또 타러 오는데 이게 좀 근접성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떤 좀 이런 기사들이 지금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아마도 그때도 이제 구상하시고 할 때도 좀 예측하셨고 또 아 이렇게 원래 보완을 하시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을 텐데 혹시 그런 아쉬운 점이나 또는 그건 이렇게 조금 해결을 해보면 된다 약간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GTX는 이제 간선 교통망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서울 같으면은 서울역에 GTX 내려가지고 1호선도 있고 4호선도 있고 그러니까 삼성역에 또 내리면은 그렇죠. 거기도 2호선도 있고 또 갈아타는 이제 일반 지하철로 이렇게 갈아타는 이런 게 되면 좋잖아요. 네네. 그 경기도는 너무너무 넓고 17배 넓잖아요. 서울보다. 너무 넓고 그런 기반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기간 동안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 불편한 점을 그래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거는 오직 뭐 말버스, 셔틀, 시내버스 이것과 연결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걸 다 지하철을 그러면 화성에도 뚫자. 그러기에는 이제 김골라 비슷하게 되는 거지. 김골라는 뚫었지만은 크게 못하니까 또 이제 출퇴근 시간이 너무 막 미어 터진다든지 그렇죠. 좀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보다 더 문제가 지금 현재는 인구가 줄으니까 지금만큼만 돼도 그래도 한번 해보는데 이 자꾸 줄어든다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집도 다 빈집, 철도도 다 사람 없는데 뭐 철도가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걱정이죠. 인구가 유지는 안 돼줘야 되는데 감소 추세에서 인프라를 깔기가 굉장히 모험이죠. 그러네요. 이게 인구가 줄어드니까. 네. 아직 동탄이나 이제 이쪽은 워낙 인구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화성시가 좀 제일 성장하는 도시고. 그렇죠. 지금은 가능성이 크고 지금은 앞으로도 좋지. 이제 하지만. 예. 지금 경기도에서 그래도 화성 늘어난 데가 화성, 평택 뭐 그렇죠. 이런 데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서울만 해도 주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전국이 다 줄어. 그러니까 네. 전부 가면 뭐 참 인구 주는 거는 뭐 답이 없잖아요. 또. 네. 난 GTX가 더 급한 게 어떻게 시집 장가가고 애 낳도록 하는 거 이게 GTX보다 더 급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집을 지어줘야 되고 젊은이들 저 애 낳으면 집 한 채 준다. 그렇게 해버려야지. 애 뭐 한 채 낳으면 임대주택 한 채, 한 명 낳으면 임대주택 한 채, 둘 낳으면 막 분양주택 하나.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이번 총선에 이런 은근히 정책이 이거 소식 나오더라고요. 아니, 총선 아니 실제로 이거는 이렇게 안 하면 맞아요. 이 애들이 없는데 뭐 경제가 돌아가겠어요? 애가 있어야 그래도 뭐 밥도 먹으러 가자 그리고 뭐 장난감도 사주고 먹을 것 같아요. 노인들은 우리 같은 노인들은 있어봐야 뭐 돈 쓸 일이 없어요. 경제가 안 돌아가. 여행도 우리는 잘 안 가고 애들은 막 주말마다 어디 가자 그러잖아. 그렇죠. 교통이 최고의 복지라니까요. 경기도민에게는 특히 교통이 복지 1번이 물어보면은 거의 한 반 이상이 다 교통이 1번이.
서울에 오는데 20분 만에 다 오면 뭐 이거 이 복잡한 데 살 필요 뭐 있어요. 그쵸. 공기 좋은데 경기도 얼마나 공기 좋아요. 공기 좋고 뭐 집값도 싸고 넓고 편하고 나가면 뭐 들판에 전부 꽂히고 뭐 다 식물이 또 많고 그 20분 30분에 도착 다 한다면 뭐 굿해요. 예? 생활이 달라지죠. 교통혁명에다가 주거 생활 자체가 혁명이 일어나요. 그렇죠. 예. 요금이 이제 조금 SRT보다는 많이 싸지만은 요금을 좀 더 내려야 안 되겠냐. 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요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좀 주더라도 더 내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인구만 어느 정도 되면 이거 요금을 훨씬 싸게 해서 부담 없이 그냥 막 생각나면 아무 때나 타고 다닐 수 있게 그 정도로 해줘. 지금은 아마 이게 4천, 제일 비싼 게 4천 얼마죠? 4,400원인가 300원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할인하고 이러면서 3,000원대 하는데 SRT보다는 거의 반값이라 그러는데 예, 그래도 지금 현재는 지하철보다는 2배 이상 비싸잖아요. 이제 뭐 좀 있으면 요 상반기 내에 또 이제 다른 노선들도 개통을 하고 뭐 이제 계속 차츰차츰 뭐 한 향후 3, 4년 동안 쭉 개통을 해서 이제 그때 그리신 그림보다 좀 더 노선도 많아지고 그렇죠. 해서 이제 그 완공돼서 막 그렇게 경기도에서 이 정중앙을 가로질러서 가는 거를 보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김문수 작품이죠.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건데 지금 또 아직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겁니다. 내가 구상할 때 2009년, 10년 이때도 프랑스 우리가 아리알이라고 했는데 그 아리알이 그 당시 세계 탑이었다고 보는데 거기서도 우리 이 구상을 따라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리알보다 우리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고 쾌적하고 아주 뭐 최고입니다. 뉴욕 지하철 이런 거는 뭐 형편없잖아요. 네. 너무 낡았고. 그러니까 런던에서 뭐 대륙 지나오는 해저 터널 이것도 뭐 그렇고. 근데 지금 현재는 이 GTX의 그 속도와 편리성 이거는 세계 정상 탑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 많이 벤치마킹 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경기도민들에게 어쨌든 되게 한때 또 경기도지사 김문수가 또 워낙 그 저기였고 경기도민들에게 또 GTX도 그렇고 어떤 한마디 해주신다면 우리 경기도는 위대한 곳이고 아직까지 통일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개성이나 또 연천, 장단 뭐 이런데 통일이 안 됐는데 경기도는 이제 그 꿈, 우리 자유 통일에 대한 꿈이 있는 곳이고 또 이곳에서 이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훌륭한 그런 산업, 뭐 삼성부터 시작해서 현대다, 뭐 SK 하이닉스 다 있잖아요. 그런 산업과 모든 기술,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곳이고 위대한 경기도인데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경기도와 서울과 인천과 하나의 도시인데 하나의 도시면서도 또 지방하고도 또 하나고 북한하고도 또 하나인 그런 열려지고 통합의 중심지가 경기도가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위치, 역사적 위치 그리고 우리 국가 전체로 봐서는 통합의 위치에 놓인 곳인데 정말 이곳에서 행복하시기 위해 가지고 우선에 제일 불편한 게 우선에 제 있을 때는 이제 이 교통하고 두 번째가 교육이었어요. 학교가 막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컨테이너 학교가 많은데 아직도 그런 게 좀 있다 그래요? 네, 많이 경기도만? 개선됐는데도 경기도는 계속 인구가 그렇죠. 어쨌든 늘어나니까. 서울은 요 앞에도 요 덕수초등학교인데 애가 없어요. 텅텅 비어서 폐교가
서울은 경기도는 아직도 한 반에 30몇 명씩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15명, 16. 서울은 덩텅 비는데 경기도는 그래 젊은 아기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나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컨테이너 속에서도 아기만 있으면 희망이 있는데 아유 뭐 덩텅 빈 교실에 뭐 혼자서 공부하면 그 폐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이게 전부 다 퍼뜨리고 그 마지막 희망이 경기도 아니냐. 그래서 이 불편함이 바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빠른 속도로 더 나은 미래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우리 경기도 기상이 GTX와 함께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할 이야기는 너무 많지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은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희망이 없어지는 나라. 나는 희망이라는 거는 젊음, 그 다음에 남녀 간에 서로 만나가 막 스파크가 팍팍 튀고 이럴 때 그 희망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젊음이 주체할 수 없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면 막 결혼하고 애도 낳고 막 그냥 이렇게 되는 건데 젊은 시집 장가를 안 가려고 하잖아요. 왜? 집이 없다. 일자리가 일 출산 양립, 일 가정 양립 이게 안 되니까. 그럼 교육 보육이 어렵다. 그 세 가지 아니겠어요? 이거를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특히 나는 젊은이들에게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런 용감한 도전 정신 또 사랑하는 이런 기상이 꼭 필요하다. 우리 경기도는 또 젊은이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모든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꿈을 잃어버리는 경기도가 아니라 아이고 막 시집 장가도 안 가고겠다 이러다가 경기도 뭐 어유 시집 장가도 가야 되겠네. 애도 낳아야 되겠네. 이런 정도로 힘을 얻고 희망을 다시 한번 솟구치게 하는 그런 경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게 제일 GTX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젊은이들이 여기 오니까 나 시집 장가 갈 수 있겠네. 애도 걔보다는 애가 몇 명 낳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 이 최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기도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봐요. 뭐 집값도 뭐 땅이 많으니까 집도 지을 수 있어요. 터가 많으니까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학교 뭐 보육, 교육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는 그걸 할 수 있어요. 서울은 뭐 좁아가지고 집도 짓기 어렵다 그러지만 경기도가 그런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현실 가능한 집도 경기도에서 집도 살아보니까 좋다. 서울에 갈 필요가 없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자가용 안 가지고도 다닐 수 있거든요. 경기도는 솔직히 자가용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도 경기도 살아보니까 좋네. 젊은이들도 좋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와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애도 낳고 뭐 행복한 그런 경기도 이거 되기를 바라고 경인일보가 앞장서서 네. 많이 해주세요. 저희 캠페인을 해야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하나 중요한 거 빠졌는데 지제역 유치한 거 있죠? KTX 네. 위원장님 하신 거요. 아, 그것도 하나 넣어주세요. 그거 너무 삼성전자 삼성전자에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 삼성전자 고덕 그거는 아주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큰 그거예요. 그냥 삼성을 고덕에다 유치했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출퇴근 편하게 하려고 지제역이 원래 이렇게 구부러가지고 그 노선을 했는데 쭉 펴가지고 지제역을 유치한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 그게 평택으로 좀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제역은
이제 현재 그 자리에 있게 된 게 바로 삼성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SRT가 지제역이 생기게 된 거는 일단은 수서에서부터 이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개념으로 그걸 지제역을 만든 거예요. 굉장히 앞서가는 거죠. 그 당시. 그러니까 삼성에 우리가 땅을 120만, 원래는 그 삼성 만드는 고덕 신도시가 약 한 400만 평 되는데 그 절반 한 200만 평 이상을 내가 이제 일자리를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원래 이제 그 고덕 신도시는 아파트만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경기도는 모든 신도시가 일터와 집 이게 동시에 한 도시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경기도 그때도 한 30개 이상 LH 사는 게 있었는데 절대로 동탄에도 그래가지고 아파트만 짓고 다 공장을 밀어내려고 그랬어요. 지금 있는 동탄에 보면 그 볼보라든지 네네네. 볼보 또 뭐야 유럽 무슨 부품에서든 그 볼보 회사 한미약품 한미약품. 한미약품 이런 것 그거 다 밀어내려고 그랬어. 원래 그 집을 지려고. 그 택지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밀어낸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유치를 하겠어요. 원래 볼보 같은 걸. 그래서 내 친구가 이제 볼보 그 사장이었는데 이거 좀 유치를 해가지고 내가 그 테이프 커팅도 하고 이랬거든요. 이거 좀 뜯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뜯어낸다고 그래서 그럼 말이 되냐. 근데 국토부 알아보니까 이건 뭐 택지 개발 촉진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택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뜯어내야 된대. 여보시고 말이 되냐. 난 그동안에도 국토부에 계속 이야기했어. 근데 공장터는 산자부서하고 집은 국토부에서예요. 이게 부서가 달라. 그러니까 국토부 사람들은 공장은 관심이 없어요. 뜯어내버리면 되고 여기다 집 지어야 된다. 그래야 주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전부 요즘에 신도시 보면은 집만 있지 일자리가 없잖아요.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무조건 반반씩 해라. 그리고 고덕이 이제 그거는 미군 부대에 있으니까 그 첨단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어요. 미군 부대에 있는 데만 들어올 수 있어. 딴 데 화성 말고 뭐 수원 이런 데는 안 돼. 그래서 이제 거기에 200만 평 내놔라 그러다 안 돼가 120만 평. 삼성전자 들어온 게 120만 평. 그럼 나머지는 집을 짓고 이 120만 평은 내가 기업을 유치한다. 이제 무슨 기업인지 적어내라 이야. 그 삼성전자라 그러면 또 이제 대기업이라고 특혜준다고 이 공무원들도 욕 안 먹으려고 안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하여튼 분명히 할 테니까 이래가 하다가 하여튼 어쨌거나 뭐 이제 세종시로 원래는 그걸 기업도시를 하려고 하는 게 MB의 계획이었어. 행정도시 하지 말고 기업도시 해라. 그런데 세종시를 그 관장하고 있었던 당시 충남지사 이완구 지사 돌아가셨어요. 이완구 지사가 기업도시 절대 반대. 행정도시 뭐 해라. 원래 약속을 지키라. 그래가지고 기업도시를 충남 노민들이 전부 그냥 삭발하고 이래가 기업도시 안 하기로 했어. 그래갖고 이 삼성이 이제 세종에 안 내려가고 이리 올 수 있었어요. 원래 여기 있는데 대통령이 이제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원래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남기대가 평택에 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러면 자 여기에 출퇴근을 할 수 있느냐. 평택이 멀잖아요. 그 화성까지는 오는데 수원, 화성, 용인, 신갈까지는 오는데 다 사람들이 기술자 강남에 살아요. 화성까지 가려면 멀어서 안 간다. 자, 평택까지. 저 그러면 SRT 고속도로를 해가지고 20분 만에 도착하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거기 바로 공장 근처 지제역을 만드는데 이게 수서에서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곡선에는 이
급정거를 하면 탈선을 해요. 고속철을. 그래가지고 선로가 맞아요. 선로를 약간 바꿔가지고 약간 직선화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하는데 원래는 더 내려가서 평택역 근처로 가야 이제 평택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조금 이제 위에다가 지제역 현재 위치로 한 거죠. 그래서 수서역에서 타면은 지제역까지 20분 하면 20분도 안 걸리죠. 바로 도착하니까 1시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하다 해야 됐지. 그 다음 물도요. 반도체 공장에는 물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이 세척수가 필요하거든. 그걸 팔당 발당 떼면 물을 2.2m, 직경 지름 2.2m. 우리 팔 뻗으면 2.2 뭐 될 거예요. 뻗어가지고 이 지름을 가진 토관을 묻어요. 콘크리트 관을 묻어가지고 발당에서 평택까지 그걸 묻어줬어요. 수공해서. 묻어가지고 물 공급을 해주고. 그럼 전기도 지금 없다고. 이 반도체 온라인 반드시 고압 전기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고압선이 들어가면 다 반대하잖아요. 전자파다 뭐다 해가 막 철탑도 반대하고 지하로 가도 반대해요. 근데 그것도 다 이제 변전소에 이래가 해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람, 전기, 물, 땅값은 우리가 그걸 취득원가가 46만 원인가 이런데 그걸 우리가 경기도시공사에 46만 원 주고 사가지고 예중에 도로 닦아야 되고 공원 닦아야 되고 이러면 절반은 날아가 버려. 그러면 실제로 공장 부지는 120만 평 중에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써요. 평당 한 100만 원 이내로 우리가 해가지고 준 거지. 그래서 저기 들어오게 돼. 그것도 굉장히 싼가 봐요. 그거는 뭐 지금 뭐 땅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번 거지. 청담가 돈청가. 그때는 근데 내가 뭐 이건희 회장부터 다 만나고 해도 다 말도 안 된다. 평택에 뭐 우리가 왜냐면 미국 가면 땅이 100만 평, 200만 평에 1달러예요. 미국은 다 그래요. 지금 삼성전자 이번에 가는데도 미국에 텍사스주 오스틴 옆에 거기인데 거기도 땅은 다 비밀로 한다는 게 그다 1달러예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보면은 조지아주에 220만 평 1달러. 다 그래요. 우리만 이렇게 땅값 비싸. 근데 일본에 구마모토 현에 이번에 TSMC가 들어갔어요. 그것도 우리보다 땅값이 훨씬 싸요. 일본도.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비싼 땅값이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어요. 이거를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도 그 땅이 많으니까. 거기는 이제 땅을 100% 무료로 줄 수 없으니까 상징적으로 1달러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 일단 준다고 하죠. 들어와서. 그런데 예. 우리나라는 땅값이 비싸서 공장이면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해외로 나간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예. 인건비도 우리가 지금 일본보다 더 비싸요. 비싸죠. 근데 음식- 이게 또 이렇게 지어야지 지역 경제가 살고 사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안 돼요. 충남 도민들은 왜 그때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중남 노민들은 삼성 세종시. 행정도시 와야 된다는 거죠. 바보짓이었죠, 바보. 행정도시가 나왔다는 그거 바보 같은 소리거든. 기업을 유치해야 돈을 버는데 삼성 같은 경우 오면 좋잖아요. 훨씬 직원도 많이 채용하고 봉급도 공무원보다 훨씬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제 광교도 제가 우리 분양이 안 되는 참 어려운 데 한 거예요, 저거를. 그런데 지금은 광교가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그건 잘 되고 판교도 내가 그 입주를 다 시켜놨는데 자기들 도저히 못 짓겠다, 야. 연구소 뭐 이런 거 내가 많이 하기로 했는데 돈 내달라는 거예요. 회사 망하겠다고. 그때 너무 불경기였어요. 2008년도에 때. 그때 그 나는 다 내줘라. 근데 공무원들은 이거 내주면 이건 뭐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나 다 내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기업 간담회 해가 다 내줘서. 내주고 그 다음에 더 할 사람은 또 더 가져가라는데 그때 더 가져가 나간 사람은 완전히 손해본 거고 그쵸. 그때 더 받았던 사람은 완전히 녹아난 거지. 그렇죠. 그리고 민원도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투자한 사람은 많이 덕을 본 거고 이런 거지.